자, 라이브 클래스 수강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제가 직접 핸드아웃을 전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반별 게시판 들어가 보셔서 스피킹 과제 제출 방법 유의사항, 그 다음에 주교재 음원 구입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OT 진행할 때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OT 자료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도 함께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스피킹을 가르치고 있는 최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보시면은 OT 자료 그리고 이렇게 강의 계획서 앞에도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 저녁 기본반 같은 경우는 스피킹이 월요일하고 수요일 딱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을 혼자 하시다가 막히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화요일, 목요일 또는 주말 이용해서 연습하실 때 막히는 부분이 생기시면 바로바로 제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녁 기본반은요, 2개월 완성 과정으로 스피킹 섹션에 저희가 총 4문제가 있거든요. 이 4문제 중에서 2번, 4번 통합형을 먼저 배우게 되고 또 다음 달 후반부 과정으로 독립형 1번, 통합형 3번 이렇게 2문제씩 나눠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7월 달이 시작이신 분들은 7월하고 8월 달까지 이어서 수강을 하시고 4문제를 다 배우시고 나면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응답 녹음이 가능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교재, 부교재 필요한데요. 라이브 클래스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별 게시판에서 부교재 어떤 식으로 배송 받으시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현장 강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삼별관 바로 앞에 나가시면은 출력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출력센터라는 곳에서 2층 올라가셔서 기본반 전반부 과정으로 반드시 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아마 문이 닫을 것 같으니까 저희 10시에 수업이 끝나게 되죠. 쉬는 시간에 나가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중으로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수요일 전까지는 반드시 구입을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자, 부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라이브 클래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들어간 부교재가 이제 배송이 되어질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주교재는 해커스 토플 스피킹 베이직 교재로 4th 에디션 구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주교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또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왜냐 수업 자체가 이제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다 보니까 부교재 활용을 조금 덜하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과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주교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실 부교재만으로는 연습 진행이 어렵거든요. 반드시 구입을 하셔서 보통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주교재를 아예 펼쳐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스피킹 섹션은 특히나 이제 당근마켓 가면은 스피킹 교재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물론 책을 깨끗하게 쓰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열어보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번 달에 저희가 week 1 과제, week 2 과제, week 3 과제 이렇게 과제가 항상 이제 나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급 기본반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주교재를 잠깐 한번 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교재를 활용 아예 안 하신 상태로 과정이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부터 오늘 OT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중급 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이제 배치고사에서 사실 스피킹 섹션이 없고 리딩하고 리스닝 문법 정도만 이제 배치고사를 보시고 중급 정도가 나오면 나 스피킹도 중급 정도 되나 보다 해서 이제 중급으로 바로 수강을 하셨다가 스피킹에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 좀 많이 뵀어요. 사실 리딩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스피킹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기본반에서 이제 교재 구성을 보시면 중급반부터는 이 스피킹 섹션에 4문제 중심으로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스피킹 섹션 저희 기본반은 말 그대로 베이직을 여러분들이 조금 탄탄하게 닦으시라고 week 1 같은 경우는 한번 펴볼게요. week 1은 발음 강세 억양에 관련된 섹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코너가 항상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라던가 미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미드를 많이 본다고 해서 또는 오랫동안 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음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week 1 발음 코너 보시면 어떤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는지 뭐 R 발음, L 발음 같은 거 또는 W 발음 같은 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그 숲이라는 단어 woods를 학생들이 wood 이렇게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W 발음 어떻게 소리 내는지 또는 T 발음도 학생들이 train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T 발음하고 R 발음이 섞였을 때 뭐 train 하고 뭐 치처럼 발음된다. 또는
우리가 speaking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스발음 다음에 이제 프 사운드가 있잖아요. speaking. 이거를 한국말로는 보통 speaking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영어 발음은 speaking 이렇게 뿌 발음처럼 소리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스포츠도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하죠? 영어식으로는 스포츠 이렇게 소리 내죠. 그래서 스 발음 다음에 프크트 사운드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소리가 나지는지 그런 발음의 원칙들이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 바로 중급 안 가시고 기본만에서 이 주교재 커버를 잘 하신 분들은 발음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에서 중급을 출발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연습이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ek 1은 저희가 이번 달에는 day 1하고 day 2, day 3 이렇게 과제가 매주마다 나갈 거예요. 하루 만의 과제가 아니라 1주차는 day 1, 2주차는 day 2, 그 다음에 3주차는 day 3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또 week 2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week 2를 보시면은 거기는 문법 파트예요. 보통 학생들이 week 1은 week 1만 하는 거고 week 2는 또 week 2만 하는 거다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과제는 week 1 과제, week 2 과제, week 3 과제가 매주마다 나갑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week 2는 문법에 관련된 코너인데 사실 학생들이 그 week 2를 보시면 여기 너무 쉬운 문법 설명만 되어 있는데 나 이 정도 문법은 다 알아라고 많이들 간과하세요. 근데 실제 특히나 기본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주어를 아예 빠뜨린다거나 동사 자리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ing를 집어넣으신다거나 또는 목적어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또 형용사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자잘한 문법 실수는 스피킹에서 감점이 거의 안 돼요. 근데 기본반 학생들이 왜 문법으로 인해서 점수가 많이 깎이느냐? 본인이 문장을 얘기했을 때 내용 전달력이 떨어지는 수준의 너무 큰 굵직한 문법 실수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핏 딱 보면은 다 쉬운 문법인 것 같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법 실수이기도 하니까 week 2도 요번에 day 1, day 2, day 3 반드시 커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 week 3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거기 조금 더 추가적인 expression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나는 단순히 토플 스피킹뿐만 아니라 회화 자체에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week 3에 나와 있는 추가 expression 공부하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가 reading도 공부하셔야 되고 listening, speaking, writing 네 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서 사실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week 3까지는 모든 문장 안 해오셔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week 1하고 week 2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교재에 이제 제시해드리는 과제는 추가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주교재를 반드시 구입해서 반드시 활용해 볼 것.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 발음 또는 강세, 억양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자, 주교재, 부교재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 기본만 전반부 과정, first half라고 되어 있는 교재를 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음원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번 달은 전반부 과정이라고 해서 2번하고 4번 통합형만 배울 예정이거든요. 자, 통합형에 대한 유형 설명을 제가 이어서 해드릴 텐데 이 통합형이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녹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기 음원을 듣고 summarize, 요약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녹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달 통합형 집중달이니까 여러분 주교재 음원을 구입이 아니라 지금 아마 무료 다운로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린 링크 그대로 따라가셔서요. 여기 음원 구입처 안내라고 되어 있죠.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타고 가셔서 chamstudy.com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된다는 거. 요거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중으로 꼭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스피킹 섹션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갖고 오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응답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입니다. 녹음기가 특별히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단순히 녹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발음으로 또는 억양으로 녹음했는지 꼭 들어보시고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폰까지 챙겨오셔서 같이 들어보고 또 재녹음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부교재 구입처 현장 강의 학생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삼별강 건너편 저희 지금 현장 강의 출력센터라는 곳에서 구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별 게시판 자료 열람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419 6자리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19 419예요.
자, 오늘 반배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모든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419419 입력하셔야지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저희가 총 4문제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보통 기본반으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스피킹 타이머 맞춰두고 연습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기 2주 정도 남겨놓고는 무조건 실전처럼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피킹 타이머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타이머냐면 뭐 예를 들면 독립형 1번이다 하면 begin to prepare 하고 15초 딱 카운트 되고요. 그 다음에 15초 끝나면 begin speaking now 하고 45초 딱 카운트 되는 그런 타이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기본반에서 이렇게 타이머 맞춰두기 어려우면 실제 시험장 가기 2주 전에는 타이머 맞춰두고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 수요일까지 뭐 물론 예습 공지에 꼼꼼히 올라가 있을 텐데 제가 스피킹은 특히나 음절 강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 영어는 한국어랑은 다르게 어떤 특정한 단어라던가 문장에 어떤 단어에 강세를 넣으셔야지만 영어처럼 들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절 강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은 어떻게 강세가 들어가는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요거 읽어보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추가로 또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반배 게시판 안내해 드렸고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일단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OT 자료는 이제부터 이쪽 피고 계시면 돼요. OT 자료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학생들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자, 일단 토플 스피킹의 특징하고 4문제,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저희가 2개월 완성 과정이거든요. 사실 뭐 한 달 완성 과정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 사실 스피킹을 2개월 만에 목표 점수 받는다라는 게 여전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 적어도 18점 내지는 2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스피킹의 평가 요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스피킹 섹션이 단순히 그냥 회화 능력 평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의 평가 항목이 뭐가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4문제 중에서 이번 달은 통합형만 배울 거고요. 다음 달은 골고루 독립형 하나 그리고 통합형 하나 이렇게 배울 텐데 독립형 한 문제 그리고 3개의 통합형 듣기 내용을 옮기셔야 되는 이 통합형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학습하시면 18점, 20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마 기본반 학생들은 시험 구성 자체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IBT 토플을 이제 치르게 되고요. IBT 토플이라고 하면은 뭐 종이로 이제 시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정 좌석에서 특히나 스피킹 섹션 같은 경우는 헤드셋을 끼고 헤드셋을 통해서 뭐 통합형 음원이라던가 또는 문제 읽어주는 것도 듣고요. 그리고 1번부터 2번, 3번, 4번 당연히 모든 문제에 대한 녹음도 요 마이크를 통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스피킹 시간 동안은 당연히 내내 헤드셋을 끼고 있어야 되고요. 자, 보시면 시험 순서는 제가 오늘 종합반의 첫 번째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요거부터 설명드리자면 리딩 섹션부터 먼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섹션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약간은 다른데 뭐 더미가 어떤 거 걸리는지에 따라서도 대략 뭐 3시간 반 정도 이제 소요가 되죠. 그래서 중간에 10분 정도의 브레이크가 항상 스피킹 시험 시작되기 전에 주어져요. 10분 동안. 오늘 OT 자료 보시면은 제가 학생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사실 거의 공통적인 질문 항상 주시거든요. 가장 질문 많이 주시는 8개, 7개 퀘스천을 Q&A 방식으로 넣어드렸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 오면 제가 답변 드리는 그 방식 그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나 2번 보시면은 뭐 쉬는 시간에 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뭐 책가방을 열어서 뭐 템플릿 암기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가방은 절대 손댈 수 없고요. 종이 자체를 아예 건들 수 없어요. 취랭으로 간주돼서 몇 년 동안 시험 못 보게 돼요. 자, 이때는 뭐 당연히 시험장 가기 전에 완벽하게 외워져 있는 템플릿을 그냥 상기시키는 시간이에요. 아, 1번은 이렇게 시작하고 2번은 이렇게 템플릿 해야 되겠다. 그냥 상기시켜 주시면 되고 갖고 오신 뭐 생수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간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고요.
자, 또 이게 배가 고프면 스피킹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간단한 간식, 뭐 초콜릿바 같은 거 챙겨가시면 좋고 10분이 끝나면 원래 자리에 다시 복귀하셔서 마이크 테스트를 다시 한번 치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순서로 스피킹이 진행되는데요. 자, 스피킹 오늘 그 테이블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테이블표요. 일단 이번 달은 저희가 전반부 과정으로 통합형 2번 컨버세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4번 렉처 유형. 이렇게 골고루 컨버세이션 하나, 렉처 하나 이렇게 배우게 돼요. 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전체적인 시험 순서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네 문제 전체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17분입니다. 이 17분은 단순히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 읽어주는 시간, 뭐 읽기 지문 떠 있는 시간, 듣기 흘러나오는 시간, 준비 시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17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응답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진짜 짧아요. 그래서 보통 한두 달 연습하고도 보통 18점, 20점 정도는 받는 게 가능한 거고요. 자, 독립형 1번은 다음 달 과정인데요. 네 문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할 만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의견, 즉 my personal opinion을 얘기하는 문제인데 사실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5초. 정말 짧거든요. 체감 시간이라고 하면 눈을 한 5번 정도 깜빡깜빡 하면은 15초가 이미 지나가 있고 begin speaking now 하고 주어져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 나 한국말로도 딱히 순발력 있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1번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기에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재에 여러분들이 고른 옵션 또는 주제에 대해서 이유하고 세부사항 예시를 그냥 외워서 녹음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45초 동안에 여러분들의 보통 이제 평균적인 속도로 따지면 한 5문장 내지는 6문장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요 5문장, 6문장을 그냥 모두 암기해서 시험장에 갈 예정입니다. 사실 암기는 여러분 뭐 공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응용을 하거나 뭔가 깊이 생각하는 거에 좀 약한 경우예요. 저는 암기를 그나마 좀 잘하는 편인데 암기는 사실상 이해를 요구하는 파트는 아니어서 시간 투자, 노력 투자해서 제 부교재 템플릿 열심히 외우시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기출 자료만 대부분 커버하고 가신다면 누구든지 45초는 대답할 수 있다. 5문장 정도는 녹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이번 달 과정 2번, 4번부터 저희가 먼저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2번, 4번은 나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읽기 지문 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이 또래 컨버세이션을 들으시고 이 학생의 말을 옮겨주셔야 돼요. 말을 옮긴다라는 게 뭔가 내 생각 말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듣는 것도 버거운데 듣기와 동시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노테이킹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0초의 준비 시간 때 약간의 영작도 해두셔야 돼요. 영작한 걸 이용해서 그냥 단순히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발음, 강세, 억양 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라이팅 섹션 템플릿이 스피킹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라이팅 섹션 템플릿을 쉬워하시는 이유가 라이팅 섹션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템플릿 외워서 여러분 타이핑만 잘해주시면 되는데 스피킹은 똑같은 템플릿을 외우더라도 누군가는 좋은 발음으로 유창하게 녹음을 할 거고 또 누군가는 똑같이 외운 템플릿을 버벅버벅거리면서 틀린 발음으로 녹음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의해서 점수가 거의 많게는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팅 섹션은 똑같은 템플릿을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보통 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오지만 스피킹은 제 템플릿 그대로 외워가시더라도 어떤 분은 15점 또 어떤 분은 25점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템플릿에 의해서만 점수가 채점되는 것이 아니라 발음, 강세,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 4번은요, 동일하게 렉처예요. 두 개 다 연습 방법이 사실 비슷해서 이번 달에 4번 저와 함께 연습을 잘해 두시면 다음 달에 3번 배우실 때 훨씬 더 좀 수월하실 거예요. 수월하다는 말은 4번을 이미 연습을 잘 해두신 상태라면 다음 달은 1번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도 연습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실 1번, 3번부터 출발하는 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지난달부터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1번하고 3번부터 먼저 출발을 하신 다음에 이번 달 2번, 4번을 배우게 될 텐데 이번 달이 첫 달이신 분들은 사실상 그냥 단순 암기로만은 어려운 통합형부터 출발을 하시기 때문에 스피킹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2주 정도의 적응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적응만 잘하신다면 3주 차는 완벽하게 녹음하는 건 물론 어렵지만 뭐 30점 만점 목표 당장 아니죠. 2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 내에서는 녹음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시험장 가기 전에 적어도 각 문제 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돼요. 나의 생각 말하기를 출발해서 conversation 2개 렉처가 나온다. 2개의 렉처도 3번 렉처부터 당연히 먼저 나오겠죠. 3번 lek처는 읽기 지문 먼저 나온 다음에 렉처가 흘러나오고 준비 시간이 30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3번 다음에 나오는 4번은 읽기 지문 안 나온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덜 긴장되고 덜 당황스럽겠죠. 렉처부터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0초의 준비 시간 갖고 60초 녹음해야 된다. 이 정도. 준비 시간, 응답 시간 물론 스크린 화면에 떠 있긴 하지만 계속 체크하려고 그러면 응답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고요. 전체 응답 시간 제가 계산을 해드리자면은 1번 45초. 진짜 짧아요. 5문장만 얘기하면 보통 끝나요. 2번, 3번, 4번 조금 길긴 하지만 1분 맥시멈으로 녹음할 수 있어요. 보통 55초 내지는 60초 사이 녹음하시면 돼요. 5초 정도 남는 건 절대 감점 요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응답 스피드로 15초가량이 남았다? 그러면 감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용 자체 어떤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감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통 천천히 녹음을 하시기 때문에 1분이라는 시간 동안 45초밖에 녹음을 안 했다라는 건 내용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 전개에서 감점이 좀 크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점수 포인트에 타임 매니지먼트도 있거든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 여기 부분에서도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 1번은 40초 내지는 45초 사이 채우시고 2번, 3번, 4번도 되도록이면 55초 내지는 60초 사이 채우는 훈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 2달 동안 열심히 수업 듣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3분 45초만 녹음하시면 돼요. 3분 45초 강조드리자면 5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짧은 시간이고요. 심지어 이 3분 45초도 다 영작해서 얘기해야 된다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3분 45초 동안 우리가 2분가량은 제가 드리는 템플릿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1분 45초가량은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내용은 뽑으셔야 되잖아요. 2번, 3번, 4번에서 대략 합해서 한 1분 30초 정도는 듣기 내용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어려운 섹션 아니니까 스피킹 섹션 점수받기 어렵대라는 그냥 풍문의 얘기만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피킹을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보통 학생들이 스피킹을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간 투자를 리딩, 리스닝만큼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두 번째로 스피킹에서 점수받기 어려운 점수대는 분명히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도 목표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26점 이상 받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첫 시험에서 23점 나와서 이거 쉬운 시험이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봤을 때 생각보다 점수가 훅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의 영역대는 보통 25점, 26점입니다. 근데 기본반의 목표 점수인 18점, 20점은 절대 받기 어려운 점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어민 정도의 발음을 요구하는 시험 절대 아니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내에서의 발음만 구사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유창성까지 챙겨주시면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 시험장에서 3분 45초로 녹음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템플릿 열심히 외우고 특히나 이번 달은 듣기와 동시에 멀티태스킹으로 노테킹하는 훈련 좀 많이 해볼게요. 자, 오늘 OT제로 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 레벨별로 그리고 학생들이 목표하는 점수가 다 달라요. 뭐 기본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저 70점 받아야 돼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교환학생 간다고 해서 80점, 90점 받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 63점 이렇게만 받아도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킹 섹션 자체도 목표 점수가 각각 다 다를 텐데 일단 기본반 레벨에서 목표 점수는 18 내지는 20점이에요. 미니멈 스코어가. 물론 그 이상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자, 그래서 기본반에서 적어도 이제 18점 내지는 20점이라는 점수 받기 위해서는 물론 이 세 가지의 평가 항목 모두 충족시키면 너무 좋기는 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평가 항목 동시에 다 충족시켜 주시면 보통은 27점 이상 나와요. 그래서 18점, 20점은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왜냐면 공부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스피킹은 사실상 리딩 섹션처럼 하루에 3시간까지는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 투플의 과목이 4개나 되잖아요. 3시간, 3시간, 3시간 하면은 거의 하루에 공부만 16시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5시간. 스피킹을 1시간 정도 연습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1번 항목을 일단은 충족시켜 주시면 보통은 18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물론 쪽집게 강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첨삭과제를 딱 들으면 18점 정도는 나올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항상 그 18점 이상은 넘거든요. 왜 그러냐? 물론 안에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음하고 강세, 억양을 어느 정도만 들어도 채점관이 어떤 정도 레인지를 주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delivery,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점수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발음 좋으신 분들은 23점까지 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전달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뭐냐? 일단 원어민 정도까지는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내에서의 정확한 발음. 예를 들면 reading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reading 정도는 해야지 이해되죠. 뭐 예를 들면 reading 하고 뭐 이끄는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발음 전달력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발음 구사하셔야 되고 특히나 기본반은 제가 강세 연습에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험장에 이제 선생님이 된 이후로 토플 스피킹 영역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제가 원하는 점수를 받고자 시험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토플 시험 보면서 이렇게 녹음했을 때 점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또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억양을 구사하면 어느 정도로 점수가 올라가는지 그런 레인지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장에 가는데 강세가 거의 절대적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시험장에서 항상 제 템플릿을 써요. 물론 듣기 내용이 항상 다르기는 하지만 뭐 내용 차이도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강세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하면 23점 이상은 절대 안 뜬다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점 나 계속 받는다. 나는 18점 말고 20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기간 안에 말하는 동시에 완벽한 영작을 하는 건 사실상 조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오늘 연습할게 영어식 강세를 정확하게 넣어서 내용의 전달력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2번하고 3번도 물론 평가 과목에 들어가요. 근데 사실상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는 저는 스피킹이죠. 라이팅 섹션은 2번, 3번이 사실 점수의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100%라 보시면 돼요. 라이팅 섹션은 문법 실수 자잘한 거 있으면 당연히 감점이 이루어지는데 스피킹은 제가 지금 한국말로 OT를 진행하지만 한국말 어법이 완벽하게 맞지 않거든요. 저조차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상태로 구사하는 한국어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지금 앉아서 듣고 있지만 뭐 제가 조사 실수를 약간 하더라도 지금 뭐 조사 실수가 있었나 이렇게 꼼꼼히 들으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실제 시험 채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독립형 우리 45초 그리고 통합형 60초라고 설명드렸는데 채점관이 하루에 채점해야 되는 녹음 파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못 들은 내용이 있어서 대감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문법 실수가 살짝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관사 얘기했나? 전치사 정확했나? 다시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한번 들어보고 점수를 바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응답하실 때는 스피킹한테는 절대 완벽한 문법으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거기다가 고급진 어휘까지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말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쉬운 어휘로 문법은 어떤 수준이다? 제가 문법을 강조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장의 전달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의 문법은 구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요 표현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my homework 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 문장을 듣고 발음 좋네? 숙제한다는 얘기를 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실제 채점관은 이 문장이 나오면 그냥 점수를 바로 깎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I'm my homework 그러면은 I'm my homework 뭐가 빠졌죠?
동사가 빠졌어요. 그죠? I do my homework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I my homework every day.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숙제를 맨날 한다는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원어민들은 듣자마자 나는 매일 나의 숙제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전달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숙제를 했는지 숙제를 던졌는지 그 동사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전달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문법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잠시만요. 화면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 자리에 ing 쓰는 실수 절대 안 되고 학생들이 긴장하시면 주어 빠뜨리는 실수도 은근 많이 하세요. 본인도 모르게. 또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문장이 맥센스가 되는데 목적어를 빠뜨리신다던가 아니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주어 다음에 형용사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게 라이팅 섹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하는 실수인데 스피킹에서는 생각보다 그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기초 문법 정도는 채워질 수 있는 문장은 구사하셔야 되고 자, 3번. 얘도 라이팅 섹션에 독립형하고 통합형이 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준비 시간이 길어봤자 30초예요. 이 30초도 사실 너무 짧고 짧으면 몇 초다? 독립형 15초입니다. 이 15초라는 정말 짧은 준비 시간에 어떻게 탄탄한 내용 전개하고 논리성 비판적인 사고고 다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는 라이팅 섹션에서 뽐내시면 돼요. 여기는 절대 그게 중요한 평가 요소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건 스피킹에도 off topic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본반 학생들은 off topic이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연습량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주제랑 전혀 관련 없는 아무 문장을 내뱉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도 저와 함께 어느 정도 훈련하고 템플릿 암기 잘 하시면 제가 오프토픽 나오시는 분들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프토픽 나지 않은 수준에서 너무 멋진 문장 구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고 짧은 문장으로 그냥 유창하게 대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반은 당연히 2번, 3번보다는 1번에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둬서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OT자료 4쪽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번 달에 2번 통합형 컨버세이션, 4번 렉처 유형 배운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실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지겹도록 많이 강조드림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응답을 정말 똑같은 톤으로 녹음을 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18점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상의 점수는 어려워요. 왜? 자, 우리 이번 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2번 컨버세이션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딱 그냥 여러분 나이 또래의 학생들의 캐주얼한 스피치를 요약해서 옮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구어체 표현도 많이 나오고 아주 심한 슬랭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 이디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이 이 화제의 말을 탄탄하게 옮겼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말을 얼마나 자연스러운 톤으로 실제로 말하듯이 옮겼느냐가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실제 두 가지의 사례를 제가 비교해 볼게요. 한 분은 문법 너무 잘하시고 듣기 너무 잘하셔. 영작 잘하셔서 내용이 탄탄해. 근데 발음이 너무 심하게 안 좋다. 학생들의 표현으로 따르면 약간 구리다고 하죠. 되게 안 좋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내용은 약간 부실하나 근데 들어가는 있어야 될 내용이 어느 정도는 발음 좋고 전체적인 flow가 굉장히 좋다. 자, 후자가 점수가 당연히 월등하게 높아요. 스피킹 섹션은. 그래서 2번 대화형은 제가 보통 연습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게 앞에 거울을 놔두고 내가 실제 친구한테 얘기하는 그런 제스처하고 표정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녹음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계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체크 안 한 상태로 책을 읽듯이 영작하는 느낌을 전달하시면 점수가 맨날 그 점수에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스탁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말하기, 전체적인 flow, 이게 흐름에 좀 집중한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교수의 그 강의를 옮기는 거잖아요. 사실 교수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큰 인토네이션 없이.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강의 내용을 옮겼는가를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약간 더듬거려도 거의 감점이 안 돼요. 심하게 많이 더듬거리지 않고서야. 그래서 4번 강의형은요.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러운 말하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기 내용이 일단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문법 사항도 은근히 점수에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3, 4번이 강의형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중급반까지 갈 시간은 없다. 말 그대로 기본만 2개월만 듣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 현실적인 조언은 사실 기본반에 있는 렉처 유형만으로 3, 4번에서 고득점은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 실제 시험장하고 저희 기본반에 들어가 있는 렉처가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하게 크거든요. 단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발음 강세 억양 연습하시면 충분히 중급반 학생들 이상 수준으로 선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떤 분들은 발음에 조금 강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영작이라던가 문법 듣기에 강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강하신지에 따라서 물론 1번부터 4번 골고루 높은 점수 받아도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살짝 불가능해요. 발음이 강하신 분들은 1, 2번에서 최대한 점수 올리시고 3, 4번에서 약간 삐끗하더라도 그래도 2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나는 단기간 내에 발음을 고칠 수 없는 너무 최악의 경우다. 사실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라면 강의 내용이라도 잘 들었다가 내용이라도 탄탄하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기본반 책으로 3, 4번에서 선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되도록 중급반이라든가 정규 이상의 조금 높은 난이도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시험장에서 아마 녹음이 가능할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 스피킹의 고득점 핵심. 제가 요거 앞으로 남아있는 오늘 데이 1 빼고 이제 7회 수업 스피킹 수업 남았는데요. 앞으로 진짜 지겹게 강조를 할 텐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머릿속으로는 아 이렇게 해야지 고득점 받는구나 고개를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무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쫓아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못하겠다. 나는 옆에 사람 신경 쓰여서 안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스피킹은 일단 옆에 사람 의식하는 순간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를 그냥 말릴 수가 있어요. 절대 의식하시면 안 되고 시험장에서도 나 혼자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스피킹 수업 현장에서도 물론 같이 녹음을 하지만 시험장도 마찬가지로 저랑 1대1로 그냥 회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내 영어 말하는 거 이상한 거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따라해 볼게요. 자,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5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5번이 좀 중요해요. 자, 영어 발성이 한국말 발성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 아마 뭐 주변에 교포 친구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커온 친구들의 영어 말할 때 목소리하고 한국말 할 때 목소리하고 교묘히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뭔가 영어 말할 때는 굉장히 묵직하고 뭔가 멋있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한국말 할 때는 약간 좀 간사한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보통 한국말은 뭐 배에서 발성하시는 분도 가끔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목에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얇게 나오기도 하죠. 근데 영어식 발성은 뭐 물론 얇게 소리 내는 경우도 있지만 배에 늘 힘을 주시고 크고 강하게 배에서부터 단전해서 호흡을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뭐죠? 가다? 여러분 가다 영어로 뭐죠? 가다. go 알고 계시죠? 자, go라는 단어 볼게요. 한국말은 이렇게 써요. 뭔가 똑같은 단어 같지만 자, 실제 발음이 자 일단 영어 자음 발음부터 볼게요. 기억에 해당되는 그. 자 한국말은 고추장을 고추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고 이렇게 하죠. 영어에서 G 사운드는 저희 week 1 그 발음 코너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살짝 의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지만 영어 발성으로 나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자, go 아니고 뭐다? go. 시작. go. 자, 모음부터 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go. 오가 아니고요. go. 이렇게 소리가 나죠. 앞에 의도 있고 실제로 go. 이 세 가지 거의 음절이라 보시면 돼요. 똑같지만 절대 똑같지 않은. 근데 여러분 물론 I go 이렇게 발음해도 18점, 20점은 충분히 떠요. 근데 목표 점수가 높다면 I go 하는 것보다 go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피킹 섹션으로 끝이 아니라 어차피 계속 평생을 스피킹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문을 gate라고 하는데 실제 영어식으로는 발음 한번 해볼게요. 시작. gate. 을을 살짝 머물러 보세요. 시작. gate. 다시 하면 gate. 자, 배에 힘 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쉬운 단어예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동사죠. get 아니고 어떤 발음이다. 시작. get. 다시 하면
get. 그 발음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돼요. 항상 내가 영어 발음처럼 내고 있나는 배에다가 힘이 주어져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작게 소심하게 녹음하는 것보다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크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1, 2점 정도가 올라가요. 왜? 발음 전달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특히나 요새는 마스크 끼고 이제 녹음을 하셔야 돼서 더 발음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입 크게 벌리시고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녹음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 내에서 너무 크게 하시면 또 감독관이 제지하러 올 거예요. 고함만 안 재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자, 1번.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강세 익히기. 단 절대 원어민 수준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원어민 수준이면 30점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강세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왜냐면 이 단어를 specific 하면 발음은 정확해요. 근데 specific 하면은 어디에도 강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영어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단어는 강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 모음에 항상 강세가 들어가거든요. 자, 모음이 뭐다? 아, 에, 이, 오, 우에 해당되는 게 모음이죠. 그래서 specific 하는 게 아니라 강세 들어가는 음절을 요거 기억해 주세요. 길게 발음할 것. 자, 길게 발음하면 할수록 점수가 무조건 올라가. 이거는 제가 개런티 하니까 약간의 체면을 내려놓고 specific 하지 마시고 specific 한번 해볼게요. 시작. specific. 다시 하면요. specific입니다. 똑같은 게 Pacific, Ocean 할 때 그 Pacific하고 라임이 똑같아요. 앞으로 제가 찬찬히 뭐 오늘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스 발음 다음에 나오는 P 사운드가요. 여러분 저희 교재에 52쪽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발음 원칙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발음은 무조건 요번 달은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왜 이 발음이 중요하냐? 영어에 스 발음 다음에 제가 정리 먼저 할게요. 스 발음 다음에 P 사운드라던가 또는 스 발음 다음에 크 사운드 그 다음 skirt처럼요. 또는 스 발음 말고도 트 발음이 있죠. 트 발음 나오는 거 뭐죠? start 이런 발음들 보시면은 스 발음 다음에 나오는 P, 크, 트 사운드를 어떻게 소리내야 된다? 뿌, 끄, 뜨로 소리 내야지만 영어식 발음처럼 들린다. 자, 이거는 L 발음, R 발음은 연습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스 발음 다음에 요 프크트를 뿌끄뜨로 소리 내는 건 한국말에 있는 발음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스 발음 다음에 풀 사운드. 여러분 스포츠를 발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 영어식으로 스포츠. 시작. sports, right? sports. 뽀 발음 났죠? 자, 말하다. 스피킹을 어떻게 이제 소리 내면 된다. 시작. speaking 이렇게 소리 내면 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 스케줄이라는 단어 볼게요. 스케줄이 크 발음이잖아요. 스케줄 말고 이제 어떻게 소리 내야 된다. 끄 발음으로 한번 소리 내볼게요. 시작. Right, schedule 그 발음이라는 거예요. 점수가 스코어인데 스코어를 영어식으로 어떻게 소리 낸다? 소리 내볼게요. 시작. score, right, 그 꼬 발음이라는 거예요. 자, 라이브 클래스인데 스타벅스 얘기해도 되나요? 스타벅스 발음 어떻게 된다? 영어식으로 해볼게요. 시작. Starbucks, right, 그거예요. Start, Starbucks 이런 식으로요. Student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발음 52쪽에 있는 요 발음책이 익히셔야지만 얘는 단순히 미드를 많이 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느는 발음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발음 원칙이 있는지 익히신 다음에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So anyway, specific이라는 거예요. not specific 아니고요. 자, 요 단어가 학생들이 발음도 많이 틀리고 강세도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안타깝게도 강의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뜻은 어떤 뜻이죠? 여러분? 발생하다 happen이라는 뜻하고 똑같은데 발음 강세 내가 원래 아는 식으로 평소에 발음했던 들 한번 소리 내볼게요. 시작. 맞아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발음이 이미 튀어나왔었죠? 자신감 있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시작. 오케이. occur, occur 이런 발음이 나왔는데 실제 Q 발음이 들리면 안 됩니다. occur 뒤에 강세에 들어가요. 보통의 잘못된 경우가 occur 이렇게 좀 많이 해요. 그 단어는 보통 원어민들이 어떻게 해요? occur이라고 하면은 awkward, 어색한이라고 완전 잘못 들려요. 또는 occur 그러면 cure처럼 잘못 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얘 발음은 3번 해볼게요. occur 뒤에 강세 시작. occur 다시 하면요. 다시 하면 occur.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입 근육으로 안 익히시면
이 단어 다음에 나왔을 때 100% internet competition occurs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 근육으로 노래 가사 외우듯이 음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요 두 개 단어 볼게요. 요 두 개의 단어도 학생들이 많이 강세 실수하는. 일단 맛있는은 쉽죠,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볼게요. 시작. delicious 기인 강세예요. 애매한 강세 아니고 li 부분에 강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는 hardworking 뭐 근면성실한에 해당되는 요 발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Right. diligent 어디 강세 들어간다? 이름절입니다. 얘를 보통 delicious처럼 diligent라고 발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diligent고요. 자, 요 두 개의 형용사가 대화용에서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어떤 장소는 공부하기 편하단 말이야. 뭐뭐 하는 것은 편리해. 라는 표현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를 노테킹을 잘 해두셨다가 완전히 틀린 발음으로 소리내서 점수 감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편안한부터 한번 발음해 볼게요. 시작. 자, 잘못 뭔가 발음됐죠? comfortable. 강세가 아예 안 들어가거나 comfortable. 뒤에 강세 잘못 넣거나 쟤는 comfortable. 중요한 건 OR 발음이 소리가 안 나요, 실제는. 모든 영어 발음이 소리 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발음 방법이 있어요. comfortable, T 발음을 소리 내거나, 난 미국식 영어를 구사한다. comfortable 하거나, anyway, OR 발음은 소리 안 나요. 두 번 발음해 볼게요. comfortable, 시작. 다시 하면요. comfortable. 이거 convertible처럼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자, 편리하는 발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강세 넣어야 되지 고민하시는 convenient 아니고 convenient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comfortable 편안한, convenient 이 음절밖에 강세가 안 들어간다는 것. 두 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convenient 시작. 다시 한번 convenient. 자, 우리 그 BTS의 V 있잖아요. 제가 보통 V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 B 좋아해 그러면 그 가수 B라고 좀 많이 대묻는데 V입니다, 여러분. 윗니를 안에 힘을 깨물고요. B가 아니라 V. 시작. V. 다시 하면 V. 그러니까 이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발음 여러분들 강세에 따라서 원어민들이 전혀 다르게 이해해서 제가 강세 넣는 원칙 알려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템플릿 통해서 그리고 영작하는 문장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 요거만 기억할게요. 자, 도대체 문장에서 어떤 단어만 조금 더 크게 발음해야 되는지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문장을 다 크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문장을 다 작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문장 내에서는 요거는 꼭 기억해 볼게요. 내용어, content words만 강조한다. 근데 내용어가 뭐냐면 정해져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강조하시면 돼요. 이 외의 모든 단어들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소리 내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물론 묵음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예를 들면 I went to the grocery store 이라는 표현을 어디만 강조하시면 될까요? 보통 자연스러운 영어로 들리려면 일단 학생들이 보통 I went to the grocery store 라고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 강조 넣으면 된다 그러면 동명형부 어디다? I went to the grocery store.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went 커지고요. to the 져가지고 grocery store. 자, store 뭐죠, 여러분? 발음 어떻게 된다? store입니다. 이게 많아요, 이런 단어 조합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went to the grocery store. 그래서 to the는 조금 작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얘로 to buy milk and bread 이런 식으로 buy milk 커지고 and 져가지고 bread 커지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앞으로 저랑 연습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되지는 않지만 연습을 통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강조하는 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지만 실제로 말하듯이 녹음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 데이 2 대화 유형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학생들의 대화를 옮겨야 되는 부분. 자, 대화 유형은 절대 내용을 탄탄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2달 동안의 내용 절대 탄탄하게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기본반 음원 자체가 너무 짧아서 탄탄하게 넣을 스크립트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내용을 강세 놓고 의미 단위로 적절히 쉬고 억양 어디서 올리고 어디서 내리면 되는지 요거 중심으로 할 거고요. 요거만 잘 따라오셔도 제가 무조건 2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개런티 해드릴게요. 연습을 하셨을 경우에. 자, 그래서 요거 살짝 넘기고요. 우리 통합형 2번부터 연습을 해볼 건데
1번은 저희가 다음 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커버 안 할 거예요. 반별 게시판 그 PPT도 올라가 있지는 않을 텐데 여기 인터넷이 살짝 느리네요. 통합형 2번은 여러분들이 오늘 OT 자료 보시면은 여기 이게 OT 자료거든요. OT 자료 살짝 보시면은 다음 시간까지 외워갖고 오셔야 되는 통합형 템플릿이 들어가 있어요. 자, OT 5쪽 보시면은 제가 외워갖고 오셔야 되는 템플릿을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예습 가지를 무조건 해오는 거 5번 템플릿 암기한다. 자, 외울 때는 여러분들 리딩 섹션에 어휘 암기하듯이 책상 앞에서 딱 하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이동 중에 마스크 안에서 무조건 크게 연습하세요. 뭐 나 그냥 전화 영어 한다 생각하시고 옆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이렇게 하시고요. 집에서 샤워하실 때 저는 특히나 뭐 보통 여자 학생들은 조금 더 샤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보통 20분 정도는 걸려서 무조건 하루에 샤워하는 시간은 스피킹 템플릿 암기에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20분이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하실 때 일단 어느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지만 또 템플릿이 나오니까 템플릿 외우신 상태에서 뭐 어떤 학생들은 이게를 코팅을 하신 다음에 그 샤워 부스 안에 넣어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외우신 템플릿을 보통 욕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피킹 연습을 하면은 뭔가 약간 울리는 사운드 때문에 내 영어가 되게 멋지게 또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 자신감도 뿜뿜할 수 있으니까 샤워하는 시간 15분, 20분 동안에 템플릿 외우시면 보통 오늘 하고 내일 중으로 어느 정도는 외워져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수요일에 수업 진행될 텐데 템플릿 암기만 잘 되어 있어도 그래도 응답의 유창성을 훨씬 더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는 거 안 돼요. 나쁜 예.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어휘 암기하시면 안 되고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이렇게요. The woman in the conversation disagrees with the university's plan. Up and down 넣어서 오글거리더라도 강세를 넣어서 암기한다. 그런 다음에 강세가 틀리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저희 뭐 이제 소규모로 진행되는 클래스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선 과제로 요거 다음 시간에 외워갖고 오시면 되고 대화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만 학생들이 선방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 계속 강조드렸듯이 3, 4번에서 사실상 선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번은 절대 망할 일 없도록 듣기 내용을 놓쳤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응급 문장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응급 문장이라는 게 대화가 너무 빨라서 노테킹 내용 다 놓쳤다? 그래도 60초를 녹음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60초의 응답 시간 동안에 한 50초 가량을 외워갈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것만 얘기하셔도 아예 녹음 안 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올 겁니다. 제가 미리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응급 문장 50초짜리를 외워갈 정성이면 그냥 사실 노테킹 연습하시면 되긴 해요. 50초 외우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 대비해서 응급 문장도 드리니까 웬만한 경우는 사실 기본만 학생들이 연습하시면 1, 2번은 놓치긴 어렵다. 자, 그래서 2번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 받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읽기 지문이 어떻게 뜨는지 또는 듣기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지 좀 실전 시험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거든요. 3주차 이제 후반부터 배우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노테킹 중심으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 와이파이가 너무 안 터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뒷부분에 발음 강세 억양에 대한 내용을 넣어드렸거든요. 요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반별 게시판에서 요 PPT 파일을 확인해 보셔서 내가 약한 발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뒤에 보시면은 잠깐만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느리게 켜지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보다 약간 약한 발음들이 있는데 어 발음, 엘 발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혀의 위치하고 입술 모양까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F 발음하고 P 발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P자를 F자라고 하신다던가 print를 Print라고 하신다던가 자, 불발음, 무발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onvenient를 convenient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뒤에 내용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린 스 발음 다음에 일단 프크트 사운드 된소리해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tay, student, schedule 여기 아래 해볼게요. Spend, describe 이런 식으로요. 된소리도 한번 해보시고 위에 있는
단모음, 장모음도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똑같이 발음하시면 절대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발음의 원칙부터 알려드리고 통합형 2번으로 수요일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유형 설명과 함께 문제풀이 하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반드시 구입해 갖고 오시고 반별 게시판에서 PPT 자료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